아메바님께서 너희 납치된 거야 라고. 과하게. 진짜 납치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 오늘 되게 맞아요.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심지어 지금 말씀 나눈 순간 현충일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6월 5일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네요. 6월 6일이 이렇게 또 됐어요. 사실은 과학은 이때가 피크죠. 위대한 발견이 주로 새벽 시간 동안 이루어지죠. 유레카. 한따리님이 유병재 집에 가고 싶은 표정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사주가 이미지적으로는 대표적인 비과학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게 진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사주가 근거하는 가장 의지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맞아요. 통계학이죠. 빅데이터. 네.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 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주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일리 있죠. 사실은 그 통계학이죠. 통계학이라고 보기에 가장 가까우나 인류의 삶이 실제 통계 데이터가 정리된 이후부터 따졌을 때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낼 만큼의 데이터가 없어요. 아직까지. 짧다. 너무 짧아요. 궤도님은 돼지 꿈 꿔도 로또나 뭐 복권 같은 거는 꾸시진 않아요? 그럼요. 돼지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면 돼지는 우리와 굉장히 친근한 동물입니다. 그죠? 자주 보고 자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르마딜로 꿈이라든지. 네, 그렇죠. 어. 아르마딜로 꿈? 뭐 이런 거 뭐 없잖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익숙한 동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 있는데 되고 나면 이제 그 번호가 꿈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기억을 약간 조작하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꿈에서 나오고 그 숫자를 바로 적고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좀 참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 로또를 똑같은 번호로 사고 그 주 토요일날 그 번호가 나온다. 이거의 검증을 마치면 실제 꿈에서 누군가 알려준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로또 되고 나서 그 뒤에 이런 이야기 알려져요. 사실은 이 번호 조상이 알려주신 것 같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팩트 체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고양이는 지구의 존재를 아나요? 고양이가 지구라는 존재를 알까요? 고양이가 네. 근데 이거는 저건 신이 아니에요. 근데 잠언 같잖아요. 아니, 고양이는 왜냐면 지구의 저는- 존재. 저도 궁금한 거 저희 생명줄이 끊어져 있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네. 이거는 근데 또 옆에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제가 취직할 뻔했는데 이 새로운 길을 하면서 내가 더 오래 생각하게 됐나 보다. 근데 사람의 왼쪽 손을 보면 이렇게 손금으로 시라고 써 있어요. 인간은 시를 쓰면서 살아야 될 팔자예요. 근데 이게 오, 나 진짜 나 시야 시. 씨. 문과 가야 돼 문과 시라고 써 있잖아. 주름이잖아요. 저 M자 손가 M자. 우리의 인생과 이 손바닥의 주름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 뭐 생명선도 있고 뭐 결혼선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이게 지문이 동글뱅이로 열 손가락이 다 동글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동그라미가 없이 뭐 길쭉한 거 없이 다 동글뱅이라서 그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이거 엄마가 많이 해줬는데 나 실제로 그림도 잘 그러니까 그리는 이게 분이잖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문이 동글뱅이다. 그러면 지문이 동글뱅이구나 라고 끝나면 돼요. 알았죠 엄마? 근데 운동을 평소에 하세요? 체력이 되게 좋으시니까 이런 질문들을 지금 다 소화해내시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지구력이나 운동을 체력이 거의 되게- 못해요. 운동을 해야 되나요? 맞아, 저는 운동을 그것도 근데 해야 돼요? 이것도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은 게 우리가 운동하는 행위 자체가 결국 호흡을 더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노화의 원인이 활성산소라고. 그죠. 호흡을 하면 할수록 노화가 빨리 안 돼, 돼요. 안 저도 돼.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진짜. 사실 오래 살려면은 가만히 누워서 최대한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거북이가 오래 살죠. 거북이 오래 살죠. 토끼가 네. 토끼가 단명하고 거북이가 맞아요. 오래 살아요. 맞아요. 왜냐면 토끼 빨라. 거북이 느리. 심장이 빨리 뛰고. 실제로 이제 크기나 뭐 맥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보통 수명을 맞추거든요. 우리가 원래 40세 정도가 원래 수명이에요. 우리 원래 몸의 수명이에요. 크기나 맥박을 봤을 때. 근데 재밌는 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쥐는 진짜 빨리 죽잖아요. 쥐부터 거북이까지 이제 맥박이랑 뭐 이런 걸 따져갖고 얼추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래프에서 유난히 엄청나게 튀어있는 세 종이 있어요. 하나가 인간, 인간? 나머지 두 개가 뭘까요? 나무늘보. 나무늘보다 지 수명만큼 살아요. 이 개. 두 개는 이제 개랑 고양이. 에? 예.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냥 심플하게 봐야 되는데 인간은 40년 정도가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90년까지 늘었단 말이죠. 그죠. 요거를 가능하게 한 게 의학입니다. 의학. 이 의학의 혜택을 받는 동물 종류가 딱 두 개가 있는 게 물론 다른 반려동물도 있지만 그쵸, 그쵸. 가장 많은 게 개랑 고양이에요. 네, 그래서 개랑 고양이도 자기네 수명보다 훨씬 더 길게 살아요. 근데 인간과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네, 가깝기 네, 네. 때문에 결국 우리 기술 때문에. 그리고 파스텔한테 진짜 고마워야겠다. 파스텔. 그 비누 만든 사람. 페투치니? 우유 아니야? 우유 아니야? 아니 그 있잖아요. 그 균 처음에. 페투치니 페니실린? 페니실린. 페투치니 그 스파게티. 페투치니 스파게티잖아요. 근데 제가 슬슬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나 여기가 아픈 이유는 뭐예요? 저도 재밌는 게
빌딩을 많이 넣어요. 여기 실제로 거기가 아프진 않아요. 진짜 근데. 재밌는데 여기 우리의- 눈 위가 아파요. 우리의 뇌는 지금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한따리님이 유병재 집에 가고 싶은 표정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왜냐면 머리 아프다가 이제 사실 우리 뇌가 통각은 없어요. 맞아. 그래서 한니발이 네. 뇌 썰어냈잖아요. 보여주면서. 근데 내 뇌까지 가는 길에는 통각이 있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두통은 주로 이제 요 신경다발이 다 여기 지나가니까. 네, 궤도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걸 진짜 말 예쁘게 하시면서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지금 파악한 게 필요 없는 말은 못 들은 척 하시네. 왜냐면 머리 아프다가 이제 사실 우리 뇌가 통각은 없어요. 맞아. 그래서 한니발이 네. 뇌 썰어냈잖아요. 보여주면서. 근데 내 뇌까지 가는 길에는 통각이 있긴 하지만 순간순간 티 안 나게 사모님 거랑 내 거 많이 넘겼어. 한니발 뭐 이런 거는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못 들은 척하고 맞아, 그렇게 맞아. 하시네. 아이고. 저도 패턴을 저것도 좀 과학이야. 네. 저것도 과학입니다. 과학이죠. 과학이죠. 약간 오차범위라고 보는 거라. 근데 칼팡칠팡님 오늘도 8시간 채우시는 8시간 하신 적 있어요? 보통은 10시간 정도 했는데 네. 아메바님께서 너희 납치된 거야 라고. 과학에. 근데 진짜 납치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 오늘 되게 맞아요.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심지어 지금 말씀 나눈 순간 현충일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6월 5일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네요. 6월 6일이 이렇게 또 됐어요. 사실은 과학은 이때가 피크죠. 위대한 발견이 주로 새벽 시간에 또 많이 이루어지죠. 유레카. 새벽엔 보통 연애 편지 쓰는 시간인데. 2시에 실수하는 시간. 자니? 이렇게 보내요. 그때 호르몬이 좀 약간 바뀌거든요. 해가 지고 나면.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인간이 정해놓은 맞아요. 거잖아요. 왜 맞아요. 일단은 새벽이 뭐- 되면 감정이 맞- 몽글몽글해. 그런 게 있어요. 시차? 우리가 밤에 아파요. 낮보다.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밤에 더 아파. 그러면 제가 왠지 밤에 알아요.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아. 우리나라랑 대척점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갔어요. 그때도 밤에 아파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호랑이한테 물려갈까봐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게 진화가 된 거죠. 짐승 맹수들한테 잡혀갈까봐. 그리고 맹수들도 근데 호랑이 야행성인데.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접근이신 게 과거의 인류는 이 맹수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진화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의 인류는 사실상 맹수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그럴 없죠. 필요가 없죠. 예. 네, 그만큼 경계할 필요 없어진 만큼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게 됐죠. 옛날 사람들은 벌레를 안 무서워했나요?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 저는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독충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실제 우리의 삶에 벌레가 나한테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우리의 조상 중에 누군가는 그게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전히 굉장히 공포가 있지 않을까. 트라우마도 유전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오랫동안 또 쌓이면 그럴 수 와, 신기하다. 후천적 기록도 유전이 되는 왜냐면 나 거예요.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어. 왜냐면 크기에 비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게 쉽잖아. 그죠, 근데 그죠. 벌레는 진짜 작잖아요. 맞아. 사람 인간에 그쵸, 비해서. 그쵸. 근데 인간은 요만한 거에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음식 먹을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 무침이라는 음식이 있어. 그럼 누군가는 가지를 보고서 이거를 뭐 삶아도 봤다가 뭐 어디 먹었다가 뭐 무침이겠지만 근데 이거는 약간 후반부의 이야기일 거고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냈을까? 뭐 문어를 어떻게 삶아 먹을 생각을 맞아. 했을까? 뭐 어떤 요리를 이게 되게 기초적인 형태의 음식이 야 이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지라는 생각에 되게 밥 먹을 때마다 좀 약간 감탄할 때가 있어요. 뭐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겪었을 테니까 생각보다 진짜 정교하게 이렇게 진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것도 무슨 뭐 번개불에 타가지고 먹은 걸 먹어봤더니 뭐 이렇게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술도 하잖아. 그렇게 발견되고. 맞아 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썩은 거 뭐 이런 거 발효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화식은 진짜 중요하긴 해요 우리한테. 왜냐면은 우리가 화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상태가 됐거든요. 가라고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과일 같은 거를 먹더라도 막 몇 시간을 씹어요. 그럼 생고기는 더 오래 씹겠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럼 이제 고기를 굽는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고기가 영양분 형태로 좀 분해가 돼요. 그러면 씹기도 편해지고 몸에 들어가도 분해가 빨리 돼서 흡수가 잘 돼요. 그만큼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식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워 먹는 게 유리해진 건데 그래서 화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되게 유리한 점이 많았죠. 에너지를 훨씬 농축해서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됐고 장이 길어지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바로 화식을 시작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과거를 봤더니 이거를 더 유리하게 먹어보려고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점여서 먹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식을 한 거랑 갑작스럽게 인류의 지능이 높아진 거랑은 딱 겹치지가 않고 점여 먹다가 이제 화식하는 게 겹치면서 이렇게 같이 진화했다라는 설도 있고 야 어떻게 하네 재밌죠, 저미능 재밌죠. 순서도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숯불
숯불. 네. 그다음에 그 후라이팬. 네. 뭐가 더 맛있어요? 숯불이요. 숯불이 맛있다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직화가 아마 가장 오래된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통이 있구나. 네, 우리 인류는 가장 너 오래된 감탄하는 척하면서 하품하지 마. 너무 오래됐구나. 직화가 제일 오래. 네, 진짜 이제 이제 마무리하려고? 맞아. 직화가 나은데? 직화가 가장 아,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 약간 진짜 좋은 질문 하셨는데 뭐였죠? 뭐 말씀하시고 싶으면 네. 없어지는 아까 거.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편견. 나도 이거 아, 줘야 아. 될 것 같아. 이거랑 너무 제일 좋은 질문이에요. 20분 전에 했던 거요? 네, 편견. 근데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봤을 때 그 세상에 정말 불필요한 생명체가 딱 하나 있어요. 있어요? 딱 하나. 네. 얘는 진짜 없어도 돼. 네. 모기. 맞아요. 오? 알았어? 몰랐어요. 그냥 싫어하는 거 말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맞췄어? 재밌는 게 곤충학자들 있잖아요. 곤충학자들은 그 우리가 싫어하는 그 곤충들을 볼 때 그 시선 자체가 포켓몬스터처럼 바뀌어요. 그 정도로 곤충들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네, 곤충들에 대한 곤충학자. 근데 곤충학자조차도 진짜 싫어하는 곤충이 딱 하나, 모기. 해충. 근데 해충은 모기 말고도 많잖아요. 해충은 많지만 일부 해충들은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모기 같은 경우는 진짜 과하게 많아졌어요 지금. 왜냐면 있을까요? 신기하죠. 얘를 나비, 뭐 파리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개체 수가 이제 생태계적으로 딱 뭐 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애들이 많잖아요. 무당벌레 뭐 근데 모기는 미친 듯이 많아요. 모기가 이렇게까지 많아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모기의 주식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균형을 깨트리는 생명체거든요. 인간 이렇게까지 많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의 피를 빠는 모기가 우리랑 똑같이 거기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생명체가 모기입니다. 모기의 천적은 뭐예요? 천적이 없어요 지금 모기가.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이 잡는 건데 잠자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모기를 잡아먹거든요. 잠자리가 별로 없어요. 턱없이 그저가지고. 맞아요. 네, 잠자리 너무 많이 좋아요.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기는 완전 살판 났죠. 저희도 이제 슬슬 잠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모기 이야기는 너무 좋은 것 같다. 아니 모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안 좋았던 이야기가 단 하나도 정말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말 예쁘게 하는 이 연습 콘텐츠에 가장 좀 최적화되신 최고의 게스트가 또 이렇게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아쉽네요. 이제 슬슬 이제 과학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끌려 나가신 적도 있어요 혹시? 방송하다가. 타인에 의해서? 근데 뭐 이게 제가 뭐 나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맞아요. 끌고 나갈 정도면 뭐 죄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시상식 이렇게 진행하시는 최고 MC분들도 뭐 5분 10분 끄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궤도님이 이제 증명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그노벨상 시상식에서 그렇게 말 끊는 사람 있거든요. 말이 수상 소감 길어지면은 여자애가 나와서 지루하다고 그만하라고 계속 말해요. 근데 방금 말 끄는 얘기하면서 제 말 끄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있어 이그노벨상에? 네. 말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수상 소감하는 그 과학자가 그 여자애한테 막 뇌물도 줘요. 돈도 나 주고 좀만 더 얘기할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많죠. 여자애는 계속 그만하라고. 재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상 소감을 멈추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콘텐츠를 푸셨겠지만 이그노벨도 재밌는 거 진짜 이거는 많아. 너무 재밌어. 이거는 너무 진짜 재밌어. 너무 많아. 100년 지난 통조림 먹고 살아남아서 이그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분들. 야, 이 얘기 다음에 꼭 들어봐야겠다. 이게 통조림에 있는 균이 되게 무시무시한 균이거든요. 이게 보톨리민 톡신이라고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건데. 그게 보톡스의 원료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한 방울로 전 인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희석해서 쓰면은 주름을 핍니다. 얼음이 다 녹았어요.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됐어요. 봄이 왔네. 얼음이 봄이 녹으면 왔어. 봄이 오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지. 그대가 봄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혐기성 세균, 산소 없이 생존하는 그 통조림균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보톡스 맞는 그게 되게 희석한 게 이게 인류의 어떤 미용에 이렇게 또 이바지를 하는 거구나. 그냥 그 위험한 균이 산소 없이 살 수 있다. 네, 오늘 통조림에서 미용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과학 이야기를 나눠봤던 또 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시청자 수가 조금 빠지네요. 많이 빠졌어. 네. 근데 지금 이 시간대에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건 진짜 이그노벨에서 되게 혀차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이그노벨에서 나도 근데 진짜 좀 끝내고 싶은 이 피지컬적인 나하고 물어보고 맞아요. 싶은 멘탈의 나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나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진짜 재밌어. 한 2개 더 있거든 물어보고 싶은 거. 원래 내가 참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 조금 시간 빠졌잖아요. 네. 이게 로컬 미니멈이에요. 조금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 아, 또 있구나, 통계가. 약간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여기 지금 약간 하락장. 아니 내가 얼마 전에 그 SNS에서도 뭐 상훈이 관련된 포스팅을 쓰면서 네. 썼던 표현인데 사람이 질투를 느낄 때 느끼는 어떤 생체 변화가 어떤 통증을 느낄 때 생체 변화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걸 봤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뭔가 좀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질투하는 감정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꼬집거나 이런 거 느낄 때 뭐 뇌에서 느끼는 뭐 이런 거랑 거의 좀 약간 일치한다, 유사하다는 점을 봐가지고. 이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요? 아 이게 진짜 재밌는 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끝이 있어야 또 다른 시작도 있다. 시작도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하려면 이제 슬슬 다시 시청자 수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새벽 2시쯤 되면은 한 2,500명까지 나가! 그리고 지금 재밌는 나가세요! 게 지금 저희가 이 과학에서의 벌어지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은 어느 정도 Shift Alt F4! 어느 Shift Alt 정도가 F4 누르세요! 쌓이면은 이게 흐름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모두가 오른쪽을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왼쪽을 누가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왼쪽에 대한 얘기가 늘어나거든요. 이런 거 다 긴 바지를 입어. 네. 근데 누가 반바지를 입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근데 나중에는 점점 반바지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전교생이 반바지를 입는 거야. 근데 지금 왜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 말씀드렸냐면은 채팅창에 네.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이 방송이 길구나라는 이야기가 나거든요. 네, 맞아요. 어느 순간 한 분이 하긴 그동안 라이브 방송이 짧긴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송이 부정되는 거야. 이제는 이 정도 길이가 적당하다라는 걸 이제 아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이제부터는 한두 시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괴로운 거야.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하고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 다르게 표현하면 나 다 했잖아 지금.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오는 게 우리도 좀 자고 싶다. 네. 이거는 이분들은 그냥 자면 돼요. 근데 우리는 졸려도 못 자. 왜냐 지금 방송 중이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죠. 원래 이때 진짜 지치잖아. 네. 재밌긴 하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상훈이가 왜 맥주 드시냐고 물어봤는지 여쭤봤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저 또 그냥 뭐. 아쉬워서 그런데 그냥 질문만 나열만 할게. 대답은 듣지 않고. 좋다. 대답 안 하기. 대답 안 하기. 할게요. 진짜. 아 대답 안 하기. 진짜. 대답 안 하면 하기. 안 돼. 대답 안 하기. 그 약속 시키세요. 대답 안 듣기. 난 대답 안 듣기. 나안 듣기. 너도 대답 안 귀염 듣기. 끝, 귀염 끝. 저 저 딱 한번 대답. 세네 개 정도만 그냥 얘기할게요.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이게 진짜 좋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첫 번째 거. 감당당하기. 왜냐면 두 이게 번째 재밌어요. 거. 나사에서도 이제 나오는 게 있고.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아 이거는 본다를 두 번째 거, 정의해야 두 번째 되는데. 거까지. 두 번째 거까지. 예. 정신건강을 공부하는 의사들은 스스로의 심리를 어디까지 파악하나요? 이게 세 번째. 이게 메타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스로를 보는 게. 너무 좋다. 저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원하시는 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 하지 말아주세요. 세 개 중에 뭐가 좀 제일 끌리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너무 또 근데 이거 너무 저도 사실 이거 오늘 네,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이게 또 너무 깊어지면 약간 또 막 종교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좀 맞아요. 약간 꺼렸던 질문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주를 찍었는데 우주에 찍힌 것 중에 그 천국을 찍은 사진이다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 이 빛이 완전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번져가지고 이렇게 마치 천국을 찍은 것처럼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아마 재미로 답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답을 안 했는데 약간 와전된 걸 수도 있는데 나사에서 이제 한번 이거 발표한 적이 있다고 이제 전에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루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답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만약에 영혼이 현재 물리학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해도 아마 우리 중 죽은 누군가도 아직 도착을 못했다. 너무 멀어. 거리가 멀어서. 네. 거리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한 거구나. 만약 안드로메다- 저것이 천국이라면 우리 인류 누구도 아직 한 명도 도착한 적이 없는 거야. 빛의 속도로 갔을지언정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21g의 무게가 이 이야기 제가 없어진다고 좀 하려고 해서. 했거든요. 그래요? 이 얘기 시작하려고. 뭘 왜냐면은 몰라요. 이거 또 시작 때문에. 그러니까 21g이라는 영화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맞아요. 21g의 영혼의 몸무게가 무게. 없어진대.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일단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과학자들이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보통은 질량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가? 그럼 나의 질량이 여기 있는 거야. 영혼이 존재하는가? 근데 영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우리가 어떤 관측 기능으로 이걸 관찰할 수 있어요. 관측할 수 있어요. 눈이든 뭐 네. 냄새든 촉각이든. 근데 뭐 가장 명료한 게 질량의 존재입니다. 그럼 영혼도 만약에 존재한다면 일단 질량이 있어야 돼. 질량. 그죠?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영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영혼도 무게가 있을 것이다. 그 무게를 측정하려면 죽기 직전의 사람의 무게를 매우 정밀한 저울로 재면 죽음의 순간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가정하면 그 무게가 영혼의 무게다. 라고 접근을 한 게 던컨 맥도걸이라는 의사이자 과학자. 이분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침대를 정밀한 저울에 올려놓고 숨을 거두기 직전의 무게와 직후의 무게를 잽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무게가 21g.
근데 이게 뭐 피부에서 증발하는 거, 뭐 입에서 나오는 거, 코에서 나오는 거, 호흡하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빼고. 어떻게 해도 뺄 수 없는 무게가 21g인 거야. 다 뺐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나? 그럼 이건 뭐지 도대체? 그게 이제 영혼의 무게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동물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영혼의 무게가 없어야 돼요. 영혼이 없으니까. 왜냐면 영혼은 사람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를 대상으로 똑같은 실험을 해요. 근데 개는 무게가 안 줄어. 그래서 근데 그 21g도 그 권장 섭취량 칼로리 이런 것처럼 몸무게 비례해서 다른가요? 아니면 지금 너무 지금 핵심적인 질문. 진짜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자체가 과학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은 21g, 개는 안 줄어드네? 그럼 실제로 영혼은 사람만 있는 게 맞네? 종교적으로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1g이라는 게 이제 약간 정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실험에 대한 걸 뜯어봤더니 딱 6명을 쟀는데 실제로 그 21g도 6명 모두의 그게 아니라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누구는 47g, 누구는 그쵸, 뭐 좀 12g 오차가 해가지고 컸죠. 더해가지고 6명 표본이 너무 적네요. 네, 그쵸. 너무 적죠. 어쨌거나 그럼 도대체 21g 뭐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죽음의 순간 전까지 이제 폐 속에 있는 공기가 있다가 죽은 순간 빠르게 온도가 식으면서 이게 배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개 같은 경우는 오직 얘가 혀로다가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입을 다물고 죽으면은 뭐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는 그래서 안 줄어들었고 사람만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사실 이 실험은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영혼의 무게가 있는 실험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계된 실험이 아니다. 근데도 여전히 21g이라는 게 영혼의 무게로 돌고 있죠. 사람들은 어떤 상징을 또 필요로 하고 어떤 수사나 그쵸, 비유를 할 그쵸. 때 또 필요하니까. 그 21g이 나쁜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걔는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나쁜 게 없으니까. 그 나쁜 마음 또 어디 가서 또 딴 데로 가는 거지. 난 그렇게 생겼어. 강아지가 만약에 죽으면 입을 살짝 열어줘야 됐다. 영혼이 나갈 수 있게. 근데 이제 사실 요거는 영혼의 이 무게가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정의해야 됩니다. 먼저. 그죠? 죽음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얘기하려면 죽음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이 요즘은 하프 마라톤도 있고 10km 마라톤도 있고 3km 마라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들어야지. 죽음을 한번 정의 한번 죽음만 해보자. 가죠. 죽음만. 지금까지만 하겠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네. 어떻게 알죠? 살아있자. 살아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막 말하고 숨 쉬고. 살아있다는 인지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가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 있잖아요. 이 입자들은 다 죽어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거는 살아있지 않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똑같은 그냥 물질인 거고 얘네들은 시간도 흐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는 살아있지 않은데 그게 구조화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느껴요. 뭔지 알겠다. 철가루 자석하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야. 통 속에 들어있는 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루는 부품들은 다 그냥 어떤 볼트, 너트 이런 쪼가리들이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걸 조립을 잘 해놓으면은 움직이잖아. 시동이 걸리고 부릉부릉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는 다 죽어있고 시간도 흐르지 않으나 이거를 구조화를 시켜놓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끼고 노화라는 것도 시간도 존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는 죽어있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삶이라는 거는 단순히 모든 죽어있는 입자들이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고 죽음이라는 건 이게 다시 재구조화되는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성한 모든 건 뭐 하나 아예 바뀌지가 않아요, 이 우주에서. 근데 이게 양자역학인데 이걸 통해서 저한테도 연락을 길게 메일 보내는 사람이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너무 슬펐대요.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근데 이제 양자역학 영상을 보다가 그럼 우리 아버지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이 우주 어딘가에 그대로 있구나.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 하나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단지 구조만 재구조화된 거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버지도 어딘가에 계신 거니까 조금 위로가 된다라는 메일을 길게 주셨어요. 당장 얼굴을 볼 수 없고 네, 뭐 그쵸, 대화를 그쵸. 나눌 수 없을 네. 뿐이지 입자는 그대로 이제 또 존재할 수 있는 그쵸, 그쵸.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슬픔이나 아픔을 또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과학의 어떤 그런 힐링을 해주는 거고 맞아요.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결국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입자들의 재구조화다. 그럼 사실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라는 거는 결국 우리는 이 우주라는 곳에서 왔다가 결국 우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입자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아예 안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안 만들어진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뭐 질소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산소. 근데 재밌는 게 태양 같은 별이 이런 입자를 만들어내는 용광로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야, 공장. 근데 태양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가 헬륨인 거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렇게 점점 무거운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태양 같은 조그만 공장에서는 수소랑 헬륨까지밖에 안 돼. 좀 그렇게 가벼운 네. 것까지만. 근데 우리를 구성하는 탄소까지 가려면은 훨씬 더 거대한 공장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공장은 아마도 초신성이라 부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까마득한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말은 뭐냐?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은 까마득히 먼 곳으로부터 왔다. 즉 우리는 아주 먼 우주로부터 온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동경해요.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해요. 그건 본능적으로. 네, 왜냐면 기소 본능. 우리가 거기서 왔거든요. 미물장어처럼. 네. 오늘 처음에 시작을 해성으로 시작해가지고 맞아, 결국에 맞아. 이런 거 저런 거 거쳐서 결국에 우주로 끝났습니다. 해성도 생각해보니까 또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또 이제 해성도 또 유나 씨의 또 곡이기도 하네요. 유나 씨의 데뷔곡이 이제 그 일본에서 해성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재밌는 게 이번에 엔드 시오리 앨범에 살별이라는 곡이 또 있어요. 살별? 이게 이제 해성의 순우리말. 아, 네. 살려. 너무 예쁘다. 대단하시다 유나님. 그리고 또 진짜. 엔드 시오리의 타이틀곡이 오르트그룹이잖아요. 오르트그룹. 이게 또 해성의 고향. 아 오르트그룹 노래 진짜 좋은데. 이게 뭐냐? 해성이라는 곡으로 데뷔했는데 이제 해성의 고향이라는 타이틀곡으로 이제 들고 온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정말 명반입니다. 엔드 시오리. 맞아요.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 있으세요? 아 집으로? 예. 집으로는 당연히 돌아가는 거니까. 네. 오늘 진짜 유나님과도 이렇게 함께한 또 유나님 방송.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네, 뭐. 근데 아예 교환한 거 지금 12시 58분인데 1시까지 채우죠. 저희 이제. 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마무리하면은 줄수 네. 있어. 저는 저음이 이렇게 N 번째 종료 시도 중이라고. 혹시나 하는 오해인 게, 우리가 중간중간에 약간 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품하는데 진짜로 지루한 아니, 거의 아니,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지루한 거 표현할 때 하품을 하거나 막 아우 재미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진짜 하품이긴 했는데 이게 진짜 뭐냐면은 피지컬하고 이거 싸워요. 아직도 진짜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맞아요. 진짜 더 대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이 이야기 하나 하겠다. 그러면. 네. 어쨌거나 저는 이제 사실 예능 채널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네네네 좋아요. 제가 뭐 준비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제 설명 중에 너무 왜곡됐거나 뭐 조금 이런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수치나 이런 것 재미를 위해서는 네. 네. 그런 것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요. 저희가 이제 어떤 무언가를 정보를 들여가지고 뭐 이걸로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그냥 즐겁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네,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말 예쁘게 하는 이런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